공익소송 돈이 한 1,000만 원쯤은 있어야. 그깟 공익소송이 뭐라고.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돈 930만 원이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 잠시만 죄송해요. 절 봐야만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죽을 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주보배 기자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아이템은 뭔가요? 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아이템은 제가 서 있는 이곳 법원과 아주 관련이 깊은 아이템인데요. 공익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익소송은 뭐죠? 작년에 종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서 등장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깟 공익소송이 뭐라고. 그래서 그 공익소송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돈이 한 1,000만 원쯤은 있어야 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요?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도 제가 대표적으로 제시한 숫자고 이보다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소송에서 졌을 때, 즉 패소자가 되면 상대편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공익소송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이번 기획에서 다뤘습니다. 원래 소송할 때는 돈이 들지 않나요? 그쵸. 돈이 다 들죠. 근데 이제 보통 소송은 원래 개인의 권리 구제나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소송은 그게 아닙니다. 공익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 전체 다수의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인데 내가 졌다는 이유로 나 혼자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기획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사례가 이 산양 소송인데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설악산의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사실상 허가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죠. 이 사업을 일찌감치 좀 막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5색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설악산 생태가 망가진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서 산양 28마리와 같이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셨던 김사나 학자님이신데요. 이 학자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930만 원을 법원에 맡겨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도 있다. 즉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 930만 원이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용산에 계시는 주민 33명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미군 기지의 가장 중심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인데요. 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이전하기로 한때 평택으로 이전해라 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이 평택으로 이 한미연합사를 진작에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요거를 잔류시키기로 결정을 2014년에 했어요. 그래서 용산 주민들이 2015년에 이거는 이제 이 용산 한미연합사 이전은 국회 비준을 다 받아서 처리한 건데 이 결정을 대통령이 미군의 요구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려고 소를 제기했으나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소송단이 패소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국방부 측에 이제 물어줘야 하는 사건이었어요. 국방부가 용산 주민을 상대로 강제 집행까지, 그러니까 즉 너네 돈을 안 내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라는 조치까지 공문서로 발령을 해서 주민소송단이 모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익소송을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뭐 정부 이런 이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다 공익소송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내 피해, 국가로부터 입은 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소를 제기했다가 되려 국가에게 돈을 이제 지불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제 바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씨인데요. 저희가 그분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동전 뒤집기처럼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부만 승소를 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에 오히려 소송 비용 2,50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이번에 정의 비용 이상한 법원의 이상한 계산기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나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인터뷰한 모든 분들이 인상 깊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은 용산 주민소송단 33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원고 이름을 올리셨던 권오창 씨이신데요. 그분이 나이가 내년에 아마 90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태원 초등학교 근처에 사셨거든요. 거기가 이제 용산 기지 바로 근처인데 이제 거기에 용산 기지가 나가면 그 생태 공원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 살다가 용산 공원 조성 소식이 들리니까 땅값이 막 올라서 쫓겨나듯이 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에서 주장한 대로 미군 기지가 빨리 다 빠져나가고 거기가 공원이 되면 이분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그런데도 정부가 원래대로 약속을 지켜라라고 거의 80 후반대의 나이에 이 소송에 뛰어드신 점이 좀 인상이 깊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익 씨 인터뷰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로 직장도 잃고 어떤 큰 대형 금융권 기업의 자회사에 다녔는데 모기업에 압박을 넣어서 그분이 직장을 잃게 됐고, 또 가족들과 본인 스스로가 언론에 지나친 관심도 받았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도 다니면서 모욕도 겪고 이랬는데도 그 일을 되게 담담하게 서술하시면서 정확한 워딩이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제 나름대로 성찰과 배움을 얻었어요. 권력에 의해 개인이 비참하게 휘둘렸지만 인간에 대한 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노에 좀 잠식되지 않고 삶을 잘 꾸려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혹시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네, 실제로 있죠. 사실 재판 청구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예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뭔가 내 사회에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재판을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권이에요. 염전노예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때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내가 신안군이라는 섬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을 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 패소가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항소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까지 올라가면은 더더욱 불어나는데, 염전노예 피해자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다시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항소심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다른 나라는 소송이라고 하면 비용 좀 깎아줍니까? 그렇죠. 사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너가 졌어? 그럼 너가 소송 비용 상대편 것까지 다 내 하는 나라도 있고,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자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패소자 부담 원칙을 택한 나라에서도 이 공익소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보호적 비용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어려워서 적어왔어요. 법원이 그 사건의 성격을 좀 고려해서 원고가 물어야 할 소송 비용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면제해주기도 하는 명령인데요. 법원이 이 보호적
비용 명령을 내릴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바로 사건의 공익성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게 꾸준히 표출이 되어 왔어요. 이제 공익소송에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예외를 둬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6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2차례나 열기도 했고요. 실제로 법 개정을 위해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또 법무부에서도 공익소송에는 좀 별도의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 의견을 내린 적도 있어요. 방법은 다 있는데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셜록이 한 번 더 이 이슈를 좀 밀어보기 위해서 오는 7월 초에 다시 한번 국회 토론회를 같이 다른 단체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실제로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막대한 경제적 그 부담을 안아야 했던 사례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어떻게 이 제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되지 않았을까요?